오늘도 돈 많이 버셨습니까? 경제 전문 BJ 럭키제입니다. 오늘은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이죠? 공매도 얘기. 공매도란 무엇인가? 공매도 결사반대. 공매도 결사반대. 요즘 개미분들 아니면 개미분들 단체에서 공매도 결사반대를 많이 하고 계시죠? 저 또한 공매도 결사반대를 합니다. 개미분들의 보호를 위해서. 하지만 왜 그런지 공매도란 무엇인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이번 시간 공매도가 무엇인지, 왜 공매도를 결사반대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공매도가 무엇인지 한번 먼저 보고 갈까요? 자, 네이버에 공매도. 자,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 주문. 자, 뭐가 공매도냐 좀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자, 주식을 매수해야 돼요. 뭘로 매수하죠? 돈으로 매수해요.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빌려야 되겠죠? 빌려서 주식을 삽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뭐예요? 매도를 해야 되는데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요.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너무 떨어질 것 같아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때요? 매도를 하시면 되죠. 근데 주식이 없는 분들인데 이 주가 하락을 예측을 본인이 맞췄으니까 뭔가 금전적 이득을 받고 싶다. 그럴 경우에 삼성전자 주식을 가진 분들에게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대신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8만 원에 매도를 하신 후에 이후에 한 달이 지났는데 주가가 진짜 6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6만 원에 매수를 해서 다시 돌려주고 2만 원의 차익을 보겠죠. 물론 수수료를 떼겠지만. 그래서 그런 개념입니다. 공매도라는 거. 말 그대로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예상이 있을 경우에 주식을 매도해서 떨어진 후 다시 매수해서 배가 주는 방식이죠. 그러면은 공매도 상황 어떤 식으로 공매도가 이루어졌는지 설명 먼저 드릴게요. 공매도 제도는 2016년 공매도 공시제도가 시작되는데 사실상 그 이후에 문제가 없지 않았냐. 사실은 조금 뭔가 이상하잖아요. 주식을 막 빌려서 팔고 이런 과정 자체가, 물론 중개업체가 뭐 어떻게 처리를 해주겠지만 그 부분이 명확하게 안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2018년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서는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라는 게 또 생겨요.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매도 사건이라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좀 공매도라는 부분이 말 그대로 불법적으로 해서 좀 특정 분들이 이득을 가져가고 뭐 이런 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이후에 금융당국이 조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2020년 9월과 2021년 2월에 외국 기관도 불법 공매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긴 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뭐 규모가 크지 않고 의도적인 경우보다는 뭐 착오나 오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대충 넘어갔어요. 그래서 뭐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없나, 지금 날이 갈수록 이제 시스템은 안정화됐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공매도를 좋게 판단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일단 그런 오류도 오류지만 다른 부분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공매도를 좋게 보진 않고요. 그 이유 어떻나요?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시작되면서 주가가 하락할 게 너무 뻔했어요. 하락. 그럼 어떻죠? 공매도 하시는 분들은 떼돈을 버셨겠죠?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매도를 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 하락이 적당하게 떨어지는데 주식을 보유하고 싶은 분들조차도 공매도 하시는 분들이 빌려가서 매도를 계속하게 되니까 주가가 실질적으로 더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금융당국이 시장 패닉으로 인한 투매 현상을 막고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지난 3월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를 시켜버렸죠. 그리고 그 6개월 이후에도 올해 5월 2일까지 재연장해서 공매도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가 없죠. 근데 5월 2일에 재개를 하니까 이제 단체라든지 이제 보호를 위해서 공매도 반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공매도 과연 해도 될까요? 일단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봐서는 공매도 옹호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맞아요. 실질적으로 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에서는 돈을 벌지만 주가가 전체적으로 떨어질 때는 그래도 뭔가 손해를 무조건 볼 수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좀 나눠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공매도 시스템이 있으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때도 공매도를 해서 또 이득을 메꾸고, 가지고 있던 보유하던 주식들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손해보는 걸 이제 수익을 적당히 맞출 수 있지 않냐, 그 부분은 맞죠. 하지만 어떻다? 공매도 전문가분들의 한한 부분이죠. 사실은 개미분들이 공매도 뭐 전문가가 아니고 공매도를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그런 경우에 무슨 그게 개미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매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임팩트를 크게 느낄 수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공매도는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6만원에서 4만원까지 떨어지면 다시 팔고 여기서 사야지라고 생각했는데 6만원에서 8만원, 10만원 계속 오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주식을 샀던 분들이 8만원의 주식을 다시 사야 돼요. 손해를 보고 본인
2만 원씩 손해에다가 수수료까지 해서 그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죠? 최근 미국 게임스톱 주식 사태가 있었잖아요. 게임스톱 주식을 공매도한 멜빈 캐피털이라는 곳에서는 주가가 게임스톱이 20배 넘게 상승했잖아요. 어떤 일이 나왔어요? 아니 이러면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 떨어지겠지. 매도하고 매도했는데 주가 계속 올라 어떻게 갚아야 되니까 리콜이 들어오면 갚아야 되잖아요. 다시 주식을 빌려와서 팔았는데 리콜 들어와서 갚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높은 가격에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니까 원래 매수세도 있지만 공매도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리콜이 들어오니까 사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시는 분들, 다시 사서 갚아야 되는 분들이 사는 바람에 주가는 계속 올라오고 하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20일 만에 20배 넘게 상승하면서 그 당시 37억 달러래요. 약 4조 1천억 원을 넘는 손실을 봤다고 해요.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잘못 투자하면. 저희 우리나라 개미분들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이걸 역으로 설명드리면 어떻게 되냐. 공매도가 오히려 주식 좋은 종목은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오를 건데 공매도 분들이 들어오면 여기서 주식을 사서 여기서 주식을 팔아서 공매도를 다시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니까 주가로 상승 추세에서 좀 더 도움을 준다. 탄력있게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세력이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공매도 세력분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게임스톱 사태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였고 그런 상황들 자체를 실질적으로 개미분들이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전문가분들이야 공매도 분들 하신 분들이 쇼컷을 들어오기 위해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투자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개미분들은 어때요? 그런 것보다는 주가가 실제로 종목들이 약재에 있을 때 공매도 세력 때문에 급하락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볼 확률이 높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공매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욕먹을 수 있지만 공매도라는 것 자체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전문가분들에겐 당연히 도움이 되는 제도이긴 하지만 개미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도 금지를 시켰듯이 개미 보호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공매도를 금지 열사반대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 경제전문 BJ 럭키 J였습니다.